법안 자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법안이 통과 안 될 경우에 각종 관련한 장치나 제도들이 실행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지금 국회가 계속 방해 거듭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이 법 자체가 이번 임기 안에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아주 저질명의 상황이 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세 가지 항목 자체가 모든 예술인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좀 편의를 위해서 각 표현의 자유, 예술 노동권, 그리고 예술인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역을 나누어서 왜 이 영역에 대한 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제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해당 직접 관련 단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발언문을 이어가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발언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바로 발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두 단인데요.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정문희 블랙리스트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개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대위 송기영님 두 분께서 먼저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해서 이 법안 발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블랙리스트 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정민희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말 전국 단위의 이제 블랙리스트 이후에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검열, 배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은 블랙리스트 이후의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불과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미술계, 영화계, 예술가들이 자신의 정치자들의 이념에 의해서 자신들의 표현의 활동에 대한 억압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주의 실천연대에서는 관련해서는 이 성명을 읽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주범들을 차가운 감옥으로 보낸 블랙리스트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나갔다. 철저한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거쳐 주요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권고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 권고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권고 대상인 징계 대상인 전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은 바가 없으며 중징계에 의뢰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소식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인 하나인 대통령의 사실 인정과 사과, 그 또한 아무런 응답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에게 돌려준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 소송을 했던 예술인들에게 대한 항소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책임규명 권고 대상이었으나 징계시효 만료, 그리고 퇴직, 하위직 등의 사유로 징계를 면제받거나 낮은 징계를 받은 자들이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을 앞다퉈 정당 사무실로 불러 만났던 더불어민주당,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에 대한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당신들 민주정당들에게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의 고통의 삶은 정적인 자유한국당에게 정적을 뺏어오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는지, 그 이상도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당시 주요 범죄들의 예술 검열을 비화하였던 자유한국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20대 국회는 이제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각 민주정당이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우선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하나의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 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 환경 보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빨리 촉구합니다. 네, 개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대위의 송기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지난 8월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이 저희 학교 총장으로 와서 저희는 이에 대한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발언문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수천 명의 예술가들이 자신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원 사업에서 탈락되고 각종 상영회와 전시회에서 작품을 철수당하는 등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표현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하는 예술 지원기관과 예술 사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일은 답보 상태에 있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크고 작은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지원 사업이란 곧 한 해의 일정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고 자신의 작업을 반성한 뒤 다음에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찰과 감시에도 휘둘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예술가를 예술가로서 살게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현재 개원예대에는 블랙리스트에 깊이 공모한 송수근이 신임 총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의 송수근, 제2의 개원예대가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국회는 부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발언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노동권에 대한 부분들 중점으로 발언해 주실 텐데요. 문화예술노동연대 안명희 대표님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영화산업노조의 안병호 위원장님 모시고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안명희입니다. 예술의 삶은 열악하고 불안정합니다. 예술인의 가난이랑 고통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예술인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도 노동법의 적용도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도 적용받지 못하는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술인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도 노동자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예술인도 노동자라고 선언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구속을 하고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많은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단체 교섭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예술 노동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성 그리고 노조할 권리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서라도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보장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술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나가는 길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국회에서 조속히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노동연대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입니다. 오랫동안 영화 현장은 좋은 작품을 함께하는 것을 큰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촬영하는 것, 임금이 적어도 괜찮은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배고픔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견디다 보면 언젠가 감독이 되고 언젠가 명망 있는 자리에 위치하는 것, 그게 이제 영화 현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오랜 동안 영화라는 것이 종합예술이라는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것은 결국 해외 영화에 대해서 수상을 하거나 천만 영화를 들거나 하는 영화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영화 예술 혹은 예술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게 해외 유수의 영화에 대해서 수상을 하거나 혹은 여러 영화제를 통해서 예술로서 주목받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술 뒤에서의 가려진 예술 노동에 대해서는 가려왔고 잊혀져 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술이 지속되고 융성되려면 만드는 사람이 예술을 직업으로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고 예술 노동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예술이라는 이유로